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쭈꾸미 금어기가 풀리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생활낚시라고 할 수 있는 쭈갑 시즌의 오픈인데요. 요즘 제가 1년 내내 두 종류에 빠져서 낚시를 해보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쭈꾸미 장비에 관해서 지난 시즌에 느꼈던 바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영입한 새로운 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쭈꾸미가 작고 마리수도 많이 나오고 소위 좀 어렵다는 낚시에 비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다들 대충 해도 잘 잡힌다고 생각하고 장비도 대충 비싸지 않게 구매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 모든 시즌제의 낚시의 공통점은 초기, 중기, 말기가 있더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입질과 반응이 다르고 대처해야 하는 수심 등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분들과의 조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쭈꾸미 낚시 초기에 만난 어떤 고수분과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조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비는 역시 달랐었어요. 뭐 내 것도 아닌데 뭘 써봐. 아씨, 그래야 알지. 근데 감도가 차원이 달라.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또 써봐요. 이론대 이렇게 감도가 좋다고. 와, 킹하는 이유가 있어. 얘하고 얘는 지금 모르는데 얘는 알 수 있어. 메탈리아? 메탈리아 타코이카. 타코이카 1kg MH. 감도에서 많이 틀려지죠. 일단 갑오징어는 번외로 하고 쭈꾸미 낚시의 초기의 경우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기에는 쭈꾸미의 씨알도 작고 수심도 낮은 평평한 곳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봉돌을 사용하게 되는 조건이죠. 그리고 당연히 물때는 무시에 가까운, 물이 빠르지 않을 때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작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는 초리대를 가진 예민하고 가벼운 로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좋다는 로드들은 8대2 혹은 7대3 정도의 힘새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초기만 지나가면 중기 이후로는 수심이나 씨알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게 쭈꾸미인지 갑오징어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큰 놈들이 나올 때는 9대1 액션에 갑오징어 로드면 모두 커버가 됐습니다. 물론 갑오징어 로드도 이때를 지나 말기로 가면 깊은 수심에 대처할 수 있는 로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수심 100m급의 제주도 갑오징어는 또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번에 영입한 초기에 대처하기 위한 쭈꾸미 로드를 소개합니다. 자, 보시는 이 로드들은 이번에 새로 영입한 로드들과 그리고 기존에 쓰던 로드들이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맨 위부터 놓고 보셨을 때 이번에 사부님이 영입하신 새로운 로드, 다이와의 교쿠에이 타코이카 AGS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녀석은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영입한 시마노의 이이다코 BB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 모델들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갑오징어 로드들인데요. 요 시즌이 되면 요 아래에 있는 로드와 함께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초기 시즌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 영입한 로드들과 기존에 제가 이 시즌에 언제나 썼던 갑오징어 로드 그리고 쭈갑 로드에 입문했던 그때 샀던 로드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휘임새라든지 형태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은 다이와 교쿠에이 타코이카 AGS 170MH라는 녀석입니다. 저희 사부님이 영입한 녀석이고요. 일단 뭐 제가 다이와의 굉장히 신봉자는 아니지만 보시면 디자인이나 이런 완성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가격대도 제법 나가는 로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죠. 그리고 이 AGS 가이드, 이 가이드가 굉장히 감도가 좋은 걸로 유명한 가이드죠. 그래서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가이드의 특징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는 로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메탈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블랭크와 저렇게 연결된 부위가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시인성도 좋고 메탈톱의 이 촘촘한 가이드들을 봐도 벌써 믿음이 확 갑니다. 자, 이 AGS 가이드 이 부분은 제가 뭐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 감은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다이와의 리스트를 보면 화려하죠. 이게 화려한 것이 요란하다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들을 살리면서도 일목요연한 컬러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블랭크도 그립감이나 그리고 손에 전달되는 감도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은 믿음이 생기죠. 제품의 정보를 상세히 보면 170 미디엄 헤비 로드이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라인은 0.85에서 1.55까지 쓰고 싱커는 10호에서 25호까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역시 고가 로드이기 때문에 완성도 뛰어나고 견착 부분이 좀 슬림해 보이지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이와 로드를 사면 따라오는 이 블랭크를 보호하는 이런 보호 장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죠. 그리고 슈퍼 메탈 톱이라는 부분이 이 자리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메탈 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제품이 좋아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릴 시트의 경우는 아직 릴을 올려놓지는 않은 상태에 있지만 딱 잡았을 때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손에 전달되는 정보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때 역시는 역시다 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고기를 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라든지 그리고 정보가 전해질 만한 여러가지 장치들, 제 몸이 닿는 이 릴 시트 부분부터 그리고 로드의 끝까지 이어지는 저 AGS 가이드, 그리고 슈퍼 메탈 톱이라고 자부하는 저 부분까지 모두 사실은 좀 기대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역시 이걸로 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좋은 로드입니다. 자, 두 번째 로드는 시마노 이다코 BB82H155라는 모델이고요. 다른 사부님께 저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로드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연결되는 로드는 사실 선호하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로드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죠. 휴대성은 좋아지니까요. 먼저 릴 시트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깔끔합니다.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의 조작성이나 이런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아까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블랭크보다는 좀 더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잡아보면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제 고기를 걸어봐야겠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 견착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두껍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부분이 꼈을 때 상대적으로 두껍다 보면 조금 덥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로드의 특징을 보면 이다코 BB 이건 이름이라고 치고 8:2 액션을 나타내는 82 모델입니다. 그리고 91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말 그대로 9:1 액션이 되겠죠. H155 이 부분은 길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스파이럴 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팁은 솔리드 팁이고요. 스파이럴 가이드가 구조도 좀 독특해 보이고 장점도 많다고는 하지만 큰 기대는 없고요. 가이드는 앞서 보신 AGS 가이드와 비교를 하니까 좀 평범해 보이지만 기능만 제대로 되면 되고 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깔끔한 부분이나 섬세한 부분들은 시마노의 특징이 잘 살려있는 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용하는 라인의 레인지라든지 그리고 지그웨이트에 대한 운용 정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립은 카본 모노코크 그립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파지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부님과 제가 이번에 새로 영입한 두 가지 로드를 보셨는데요. 물론 이제 가격대도 좀 다르고 차이가 좀 나죠. 물론 시마노 로드 같은 경우도 이 위에 모델인 이다코 XR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추천을 받아서 이 제품을 한번 써보기로 했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둘 다 한번 들고 나가서 각기 다른 느낌을 좀 알고 싶어서 사부님하고 같이 들고 나가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을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낚시를 나가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또 후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로드는 킬러21의 티탄 제로 게임 150H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쭈꾸미라는 장르에 처음 입문할 때 샀던 로드예요. 이 로드 살 때 전방위적으로 쓰기 좋다라고 들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이나 그리고 루어의 무게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가 사실 초기에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정말 두루 낚시할 수 있는 사실 나쁜 낚싯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낚싯대였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로드는 로그만의 벨렘나이트 환 175M이라는 모델인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갑오징어 낚시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은 0.45에서 1.5호 그리고 맥스의 지그웨이트가 150g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죠. 뭐 나머지는 그냥 뭐 평범하고요. 자, 아직 그 낚시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의 힘새를 이렇게 봉돌을 달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벼운 봉돌을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연안에서만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로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전에 썼던 제가 소위 초기에 쓰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로드하고 비교했을 때 힘새 차이를 보면 좀 말이 되는 구석이 있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쓸 수 있는 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인지가 넓다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사실 엣지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드에 적혀 있는 정보만으로도 이 로드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쓸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로드들과 기존에 제가 쓰던 로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벌써 액션부터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주로 쓰던 갑오징어 로드와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쓸 수 있는 로드, 그 두 가지를 빼고 이번에 새로 영입한 소위 초기에 쓰면 되게 좋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받았던 로드들을 보면 일단 초리대가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액션 자체가 좀 다르게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로드마다 특징이 좀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 로드를 가지고 이번에 첫 출조를 나섰습니다. 9월 2일 출조를 나설 때 릴은 라이거 30을 달았고요. 7.5대1의 기어비를 가진 릴을 가지고 나섰죠. 낚싯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니 이렇게 입질이 안 올 수가 있네. 왜 이래? 이게 감이 안 오는 건가? 형 그 낚싯대에 적응돼요? 나 이 낚싯대에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이거 30하고 이다코 BB 세팅을 해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입질감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거나 작은 입질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쪼꼬미 레이저 또 나오네. 이제 이 낚싯대를 조금 감이 오네. 이 낚싯대 감이 와. 봤죠? 이제 이 낚싯대 감이 좀 와. 괜찮은 것 같아. 형 봤죠? 원장이 이 정도로. 그럼 아니 낚싯대 괜찮은 것 같아. 자, 로드하고 라이거 30 조합도 좋고 가벼워가지고. 네, 같은 건가? 저거랑? 아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다이와. 내 건 시마노. 요때 상태에서 좀 작은 애들 입질 파악하려고 얇은 애로 샀는데 파도가 너울이 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 그냥 조용하면은 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감 익히니까 좀 알겠더라고. 경질 때보다 연질 때가 사실 잡고 나서 랜딩할 때도 재밌고 다 좋은데 요런 날 입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 지금 가지고 계신 낚싯대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써보자. 교쿠에이 타코이카 AGS 170MH.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왜? 뭔가 크게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다시 내 걸로 해보자. 형, 이거 한번 써봐요. 왜? 어때? 재밌는 것 같아서.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난 지금 다이와는 10만원 별로예요. 연질이 별론 거구나. 네. 이제 이게 좀 적응이 돼. 아까는 나도 이거 연질 가지고 못하겠더니 이제 좀 적응이 되더라고. 파지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형. 형도 지금 이제 그 낚싯대 쓰는 거죠? 네. 이거를 네. 이 낚싯대 쓰는 방법을 좀 알겠는 게 얘를 최대한 가볍게 잡아야 되네. 팁의 탄력이 지금 오늘 그 궁합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아까는 전혀 감이 안 오다가 아예 그냥 파지를 되게 가볍게 잡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메탈톱이 좋은 게 아닌 거지. 조금 낚시. 이 낚싯대 재밌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낚싯대 쓰는 법을 알겠으니까 계속 잡네.
근데 이게 확실히 입질이 더 파악하기 쉬운데 이제? 자, 보셨듯이 저는 이제 제 쭈꾸미 로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적응을 못했지만 낚싯대를 들고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이 8대2 액션도 재밌더라고요. 본격적인 갑오징어 시즌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녀석으로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쭈꾸미 로드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뭐 생활 낚시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고수분들과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만큼 잡으려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겨우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쭈갑 시즌이 시작되었으니 거기에 맞춰서 이것저것 저도 한번 생각해본 바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낚시를 해보면서 느낀 바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락하시고 만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